BTS 형들을 갖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꿈이 훨씬 큰 회사예요.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얘들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거를 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고 보는 게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다 했잖아 사실은. 야 지금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왔어. 더 할 게 뭐 있어? 더 추가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를 추가하는 거냐? 자 그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신문기사에서 이런 말을 내용하고 있어요. 빅히트의 경쟁사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네이버다. 그러면서 IT 인력을 마구마구 데려오고 있다. 1년 새 경력직을 100명을 채용하고 있다. IT 인력을 빨아들이는 빅히트가 되고 있다. 아니 왜? 빅히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라 IT 기반의 컨텐츠 업체다. 야이씨 저거 뭐야 뭐 다이너마이트 외치고 지금 춤추고 그러시고 계시는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지. 이게 어떻게 IT 기반 컨텐츠 업체야. BTS 형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IT 기반 컨텐츠 업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기 전에? 그래서 공모가 결정할 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니들 공모가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JYP, YG 뭐 이런 데만 해야지. 아니 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넣어? 가격 결정하는데. 야 네이버 카카오 퍼가 몇인데 카카오 100이잖아요 거의. 뭐 이런 데를 넣어서 니들 가격을 높이면 어떡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는 엔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 그 아래는 뭐냐? 위에가 아니라 아래라는 거예요. 아예 위에 뭐 YG, 뭐 SM, JYP 이런 데를 빼고 네이버, 카카오와 사실은 펄을 비교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거기와 경쟁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야, 장난치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빅히트는 단순한 엔터사가 아니다. 애플보다 더 혁신을 얹은 기업이다. 그러면서 무슨 50대 혁신 기업 리스트 뭐 이런 걸 꼽으면서 스냅,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4위가 빅히트래? 야 잠깐만요. 빅히트 형들이 무슨 혁신을 했지? BTS 형들이 다이너마이트를 해서 빌보드 1위 간 게 혁신인가? 무슨 혁신을 했길래 이게 뭐 그런 애플보다 더 혁신이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2019년에 7월에 위버스라는 거를 열었어요. 웹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열었죠. 그리고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여기 들어가면서 공식 팬 커뮤니티를 위버스 안에 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들 팬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를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으니까 뭐 들어가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뭐 10개 국어로 나온다. 그러고 플랫폼 내 모든 컨텐츠가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있네. 총 10개 국어로 쫙 나오고 얘네 BTS 관련 모든 것들은 독점 컨텐츠를 여기다 위버스라는 데다 올린다고 하는데 뭐 그렇구나 팬 커뮤니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저걸 만든 다음에 빅히트가 소스뮤직이라는 데를 인수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데는 여자친구가 들어있어요. 저걸 인수하자마자 그 위버스라는 데다가 여자친구 커뮤니티를 넣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순서가 조금 앞뒤가 바뀌긴 하지만 플레디스라는 걸 인수하는데요. 거기에 세븐틴이 들어가 있죠. 세븐틴도 역시 위버스라는데 입점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위버스라는 데다가 자기의 그걸 엽니다. 플랫폼에 입점해서 가게 문을 여는데 자 그럼 얘들이 뭐를 꿈꾸는 거냐? 이 빅히트 웹 위버스라는 데다가 스타들을 모으고 모아서 한마디로 쟤들이 저렇게 인수라는 건 얘들을 데려와서 얘들한테 뭐 물론 공연시키고 얘들을 뭐 빅스타로 만들 그것도 있지만 얘들을 모으고 모아서 자기네 플랫폼에다 넣은 다음에 이거 여기서 뭔가 팬들을 모을 수 있는 무슨 활동을 하라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약간 비슷해요. 판을 만들어줄 테니까 뭐 인플루언서 같은 애를 데려와서 니들 방송을 해. 뭐 트위치도 비슷하대. 방송을 해.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 그럼 우리가 플랫폼이 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위버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처음에는 방탄소년단 팬 카페를 위한 그냥 단순한 그런 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탄소년단 팬 카페를 만든 게 아니라 트위치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플랫폼인데? 팬들을 모아서 거기서 무언가를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BTS를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무슨 뭐 다운팟을 갖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IT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계속 넣겠다는 거죠. 누군가를. 궁극적으로 이 위버스를 키우기 위해서. 자 잠깐만 그러면 이거잖아요. 위버스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저 위버스를 뭐 카카오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와 비슷한 어떤 거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꿈, 위버스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IT 기업으로 가는 꿈을 꾸겠다는 건데 이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잠깐만 1분만 복기를 해보면 2007년에 원더걸스가 데뷔를 해서 우리 JYP 형님이 2007년에 텔미, 2008년에 소왓, 노바리 3연타 홈런을 친 다음에 2009년에 소녀들의 손을 잡고 미국에 진출하죠. 그래서 정말 미국 전역을 몇 번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뽑아왔는데 엄청나게 돌아요. 이런 겁니다. 여기 다 따라다녔어요. 무슨 조나스 브라더스의 오프닝 게스트로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버스를 타고 뭘 타고 42개 도시 51회 이상을 다 따라다닌 거예요. 이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원더걸스 가 JYP 형의 손을 잡고
어려웠죠. 그래도 그때 나왔지만 인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달미 뭐 소하즈 노바리를 외쳐봐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뒤에 이제 나왔지만은 유튜브가 등장을 하면서 강남역에 앉아있던 싸이 형이 미국엔 한 번도 가보긴 가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방구석에서 강남스타일을 외쳤더니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하면서 빌보드 2위까지 올라가요. 유튜브라는 게 해낸 거죠. 세계에다 알리는 창이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싸이 형의 고민은 그때 얘기했지만 원히트 원더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곡 히트했지만은 강남스타일만 못했죠. 계속적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BTS가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등장을 했는데 원히트 원더를 해결해야 됐죠. 팬덤을 결성합니다. 아미를 결성하죠. 그래서 싸이 형이 못했던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 히트하면서 마침내 빌보드 1위까지 올라요. BTS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BTS를 갖고 있는 빅히트는 BTS가 아니죠.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넥스트를 만들랬더니 과연 내가 넥스트가 BTS만큼 될 수 있을까? 나는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원싱어 원더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BTS 말고 슈TS를 만들어서 ZTS를 만들어서 자 슈카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핵폭탄 뉴클리어 웨펀이라는 영어 노래를 발표한다 그랬을 때 과연 다시 빌보드 1위로 갈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어려워서 그대로 수면 아래로 잠들면은 이 원더걸스가 했던 어떤 보면은 실패라기보다는 어려움, 싸이 형이 겪었던 원히트 원더의 어려움, 이제 BTS가 겪은 원싱어 원더의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뭐 그냥 쑥 가라앉을 수가 있죠. 물론 슈TS는 될 것 같긴 한데요. 슈TS는 노래만 좀 잘 만들고 그 얼굴 없는 가수로 하면 됩니다. 얼굴 없는 가수 좋다야. 얼굴 딱 가리고 복면가왕처럼 자 얼굴만 없으면은 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의 결과가 원싱어 원더를 넘을 수 있는 원히트 원더를 넘을 수 있는 게 팬덤을 결성해서 쭉 이어가는 거였고 원싱어 원더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IT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거와 비슷하게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가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누굴 넣던지 이 한두 개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이 전체 플랫폼 자체는 실패할 수 없고 넥스트 싱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이 플랫폼이란 가치가 요즘에는 엄청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기서 뭘 하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서 뭘 하냐면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 팔고 굿즈 팔고 뭐 이런 거 위버스 샵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사실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지 저런 커뮤니티하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위버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카카오하고 똑같아요. 페이스북하고 똑같습니다. 걔들이 사업 모델을 보는 거죠. 그냥 만들어서 대화만 하게 하면은 물론 사람을 모으는데 성공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뭐예요? 거기다가 뭔가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는 위버스를 통해서 글로벌 공연을 하겠다. 옛날에는 빅히트 같은 엔터테인먼트사가 있었으면 글로벌 공연사를 붙여서 공연을 했어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능도 가지고 오겠다,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위버스를 통해서 글로벌 공연을 하겠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연했는데 위버스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75만 명이 신청했다 그러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공연사가 하던지 아니면 IT 기업, 트위치나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이런 데가 하는 거예요. 갖고 와서 얘네를 통해서 뭔가 한 거잖아요. 돈을 받은 다음에 수수료는 얘네 플랫폼이 먹는 거였는데 이거를 건너뛰고 이제 직접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그것만 하냐? 뭐 붙이기 나름이죠. 스트리밍 기업도 하나 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방탄이 됐건 누가 됐건 많은 스타를 위버스에 모을 수 있다면 얘들이 나오는 신곡이라든지 얘들이 나오는 뭐라든지 얘들이 지금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모습 막 1000만 뷰씩 나오잖아요. 하품하는 것만 올려도 1000만이잖아 이분들은. 무슨 핫도그만 먹어도 5천만이에요. 노래 부르면 1억이고 이런 뷰들이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만약에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면은 이제는 위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파일을 굳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줄 필요가 없다. 노래를 스트리밍을 듣는 것도 뭐 걔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내가 플랫폼이 되겠다.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면은 여기다가 모든 거를 붙일 수 있는 인스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플랫폼이 되겠다. 플랫폼한테 주는 거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꿈 자체는. 게다가 요즘 보니까 엔터 산업도 지금 쭉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하겠지만 올라오고 지금 더 커졌죠.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IT 인원을 가져오는 거는 요 유버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회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격적 투자와 인재 영입을 마구 넣겠다는 거죠. 일단 이 유버스라는 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카카오라든지 무슨 인스타처럼 운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타들을 모아 넣어서 자기네들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들었을 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넷플릭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넷플릭스한테 너희 경쟁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넷플릭스가 포트나이트라 그랬어요.
이 게임 회사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포트나이트가 그때 엄청나게 모았거든요. 포트나이트 대회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차지해야 될 시간을 포트나이트가 다 가져가고 얘네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HBO나 훌루가 아니라 포트나이트가 경쟁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죠. 얘네들도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스타를 넣었습니다. BTS를 넣던지 뭐 누굴 넣던지 계속 누군가 들어오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일로 계속 들어올 수 있겠죠. 굳이 자기 기획사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음반을 내면은 저 여기서 한번 내면 안 될까요? 그럼 입 좀 시켜줄 수도 있어요. 안 시켜줄 것 같네. 안 시켜줄 것 같지만 하여튼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넣으면은 노래를 만들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음악 유튜버 잘 나가는 사람이다 여기다가 입점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붙인다? 똑같죠. 커머스 붙이고 영상 여기다 올려 붙여 컨텐츠 붙이고 캐릭터 붙이고 당연히 구독을 하겠죠. 돈 내고 말겠죠. 돈 내고 구독 모델 유튜브도 가입이 있잖아요. 가입 모델 트위치도 가입 모델 있잖아요. 누가 다 보더라도 돈 내고 한다든지 요즘에 많이 뜨는 광고들 같은 것들 다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 여기서 하고 야 BTS 형들이 갑자기 방송을 켜더니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먹던 순대 반 남은 거 팔겠습니다 이러면은 한 30만 명 접속하잖아요. 순대 반 시킨다고 바다 건너도 오나요?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당연히 게임 커뮤니티 스트리밍 여기서 들으라고 우리 신곡 나왔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먼저 듣지 말고 여기서 가장 먼저 틀어주겠다는 거 우리 공연 독점적으로 당연히 여기서 틀겠죠. 팬들하고 만나는 거 다 여기서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게 되면은 결국에는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 저는 옛날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걸 했는데 너희들은 딴 걸 하라는 거죠. 뭐를? 월드 오브 위버스를 하라는 거. 저 안을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월드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들어와서 무슨 퀴즈를 풀어가면서 무슨 뭐 상품을 얻는다든지 위버스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위버스 프라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월드 오브 위버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플보다 혁신적인 회사다. 정말 저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혁신이라는 거 꼭 성공하는 거 아니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 꿈이 정말 된다면은 단순한 엔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BTS는 저 위버스라는 거대한 월드에 넣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지? 재료? 이런 데들이 수없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얘들이 이거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게다가 저 월드 오브 위버스라는 게 농담이 아닌 게 BTS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가수들은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지만 BTS는 BTS의 세계관이 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가수들은 보시면 전문 스토리텔링 팀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TS 노래들이 지금 이게 이기훈 애널리스트 형이 만든 자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노래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데뷔부터 지금까지 노래들이 하나의 서사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 듣고 보니까 옆집에서 나온 노래가 떡밥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연계가 있고 계속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소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와우를 치면 중간에 아서스도 나오고 갑자기 무슨 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뭐 갑자기 팬더렌이 등장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쭉 보면은 여기 지금 사람들 이름도 진, 슈가, 뭐 지민, 비 있는데 다들 정체성이 있어요. 교장에게 친구들의 비잉을 밀고 하는 타임루프의 주체다. 진. 지민, 초등학교 때 풀꽃 수목원에서 트라우마로 불안 우울감이 있다. 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런닝맨에 나오는 정체성이 여기도 있는 거죠. 무슨 능력을 줘 하면 있는 것처럼 얘도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엄마의 재혼 과정에서 겉돌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정국.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오그라들 것 같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서사를 통해서 즐겨왔어요. 아니 여기 들어가면 뭡니까? 와우가 옛날에 추구했던 게 모험을 떠난 지 얼마나 됐는가. 제가 이 한마디에 와우에 갔어요. 모험을 떠나본 지 얼마나 됐는가 하고 문을 쫙 여는데 모험을 안 떠날 수가 없잖아. 일로 들어가니까 뭐 내가 뭐라는 둥 네가 팔라딘이라는 둥 네가 전사라는 둥 갑자기 마법사가 되더니 제이나 누나한테 가서 뭘 얻어갖고 절로 간 다음에 뭐 쓰라레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모여갖고 뭐 언데드에 뭐 포도호드 뭐 이런 싸우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계관에 로그인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이기훈 형님의 레포트를 조금 더 보면은 저도 이거 보다가 이게 안 빠져들면은 처음에 이게 오그라드는 게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와우를 안 해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이나 누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쓰라레 죽음에 막 가슴 떨려하고 그러면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정신 차려 이 새끼 하고 대가리를 맞아요. 마서스가 배신하고 아빠 목을 막 이럴 때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듣지. 그 몰입돼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슬프고 멋지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 뭐야 뭐 스타크래프트도 여러분 다 뭐 세계관 깔려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야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노래들이 쭉 나오는데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혼자 친구들 구하기에 실패했다. 석진 제외 친구들 컨테이너에서 제외. 올라가다가 화양연화에서는 석진홀로 지민 탈출시키려다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여자친구 교통사고 목격 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서사가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게다가 시리즈도 있어요. 시리즈 1, 시리즈 2. 왜냐면 화양연화, 윙스 이런 데 나오니까 다 시리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BTS 노래를 이쯤에서 봤다고 칩시다. 하나 노래를 딱 들었어. 야 노래 좋다. 노래 좋고 막 가사를 듣다 보니까 한 2개 정도 들었는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럼 갑자기 궁금하잖아. 야 쓰라리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뒤로 돌아가서 이거를 들어요. 쓰라리의 이야기. 잠깐만, 아서스가 아빠를 왜 죽였지? 그럼 뒤로 돌아가서 이거를 들어요. 아서스가 아빠를 죽인 이야기. 자,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팔려요. 이거 계속 팔리잖아. 야,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은 한 10권짜리 소설책에서 7, 8, 9권 읽다 보면 승질 나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앞으로 돌아가서 1권에서 6권까지 다시 듣는다고. 아, 이랬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10권이 나왔다 그러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야, 잠깐만, 야. 아서스가 아빠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10권이 나왔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뻘소리가 아니라 애널리티 형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연결되는 시리즈물이었다. 아, 알고 보니 대격분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BTS 앨범에서 구작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룹이에요. 이게 구작이라 그러면 옛날 노래가 아니라 1권에서 5권 보고 오라는 거죠. 어디 이것도 안 보고 지금 7권, 8권을 듣고 있어. 내용이 안 연결되잖아.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피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흘릴까? 얘는 뭐가 슬프지? 그럼 앞으로 뭐 이런 정주행하라는 거죠. 정주행. 게다가 이게 또 이 스토리텔러 작가들이 굉장히 잘 써준다 그럽니다. 이게 전개가 불친절하대요. 전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전개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팬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중간에 갑자기 쓰라리 부활을 하는데 얘가 왜 살아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 뭐지? 잠깐만. 야, 아까 전에 없애었던 그 전설의 검이 나올 듯 말 듯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여. 그럼 팬픽 쓰는 거죠. 잠깐만, 저 검은 사실은 정국형이 어디에 숨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래 파생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2차 창작물, 3차 창작물이 쫙쫙 나오고 게다가 이걸로 끝나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워크래프트를 내서 와우가 대박이 났어. 그럼 그 다음에 갑자기 총 쏘는 게임이 잘 될 것 같아. 총 쏘는 게임을 하는데 뭘 가져와서 해요? 여기 있는 캐릭터들을 갖고 오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디아블로가 나와서 멱살 잡고 옆에다가 내팽개치고 갑자기 뭐 마리나하고 싸우고 아니 아서스가 나오더니 무슨 뭐 벌처하고 싸우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 써요. 똑같습니다. 저렇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가수들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가수가 아니라 신 캐릭터가 합류해요. BTS 세계관이 있는데 새로운 가수가 새로운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대격변이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게임을 본 사람은 압니다.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자유의 날개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날개 달고 들어오는 거냐. 자유의 날개 버전. 야 세상에 클로킹하는 유닛이 나왔어. 다크템플러요 이러면서 썰고 다니는 거고 갑자기 뭐 아빠가 나를 배신했네 뭐 이러고 다니는 거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뭐 신캐릭터가 새로운 애 들어올 때마다 또 세계관이 겹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소설을 가고 세계관이 확장되고 점점점 거대해지고 뭐 2차 3차 뭐 쭉쭉쭉쭉 나오고 물론 이런 걸 모두 다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한 달 25,000원. 아 좋구요. 자 한 달 25,000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미가 아닐 경우에는 39,900원.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야 구독경제 죽이죠. 29,900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그 와우 맨날 결제하잖아요. 그 리니지 맨날 결제하고 엄청 비싼 거 그 뭐 2D 쪼가리 같은 거 뭐 도트죠 도트. 점 찍어 있는 거 뭐 29,900원 결제하는데 여기 들어가도 이런 거 엄청난 서사와 게다가 여기는 실물이 나와서 영웅이 와서 인사도 해줘요. 세상에 들어가니까 거기 뭐 제이나가 나와서 막 인사를 해주고 야 나는 영웅인 줄 알았는데 걔가 나와서 같이 나랑 뭐 하고 내가 쓰던 검이 실제로 있는 거 요거 팝니다. 자 9분 30초 남았고요. 한정판 300개 팝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와 이거 가능합니다. 29,900원. 이게 지금 1000만 개가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게 얘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말로 자기들이 바라는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BTS가 워낙 성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니까 물론 얘네도 이게 성공을 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컨텐츠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성공을 해야겠죠. 근데 그건 뭐예요? IT 기업이 고민하는 거 똑같잖아요. 걔네들 고민하고 똑같이 여기 들어오는 어떤 가수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예를 슈카 네가 음반을 내서 우리에 들어와서 유버스에서 뭘 내주면은 너한테 뭐 계약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몇 대 몇으로 나눠 유튜브잖아요 이거. 영상 하루에 몇 개 올리면은 뭐 할 수 있고 네가 어떤 서사를 만들면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BTS가 글로벌 그룹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일단 외국이에요 외국. 이게 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시장이 더 큰 거죠. 가입자가 우리나라 BTS는 7.4%예요
93%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더 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외부 플랫폼을 이용한 거죠. 뭐 네이버를 이용하든지 트위치를 이용하든지 유튜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연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채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됐는데, 점점점 자체 플랫폼 위버스 같은 거, 위버스나 위버스샷 같은 거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매출이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걸 이렇게 만들고 싶겠죠. 우리 플랫폼 안에서 거의 다 돌아가는 거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저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BTS 빅히트의 꿈이죠. 그러면 이런 뉴스가 이해가 돼요. BTS 소속사가 게임 업체를 인수했다. 왜 붙일 필요 없죠? 이거 카카오가 게임 업체 왜 인수했냐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인수할 수 있지. 거기다 뭘 갖다 붙일지, 뭐 캐주얼 리듬게임 붙일 수 있겠죠, 위버스에다가. 이거 고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는 왜 네이버냐? 네이버도 똑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팬십 이름 때문에 좀 시끄러운 서비스이긴 한데, 네이버가 브이라이브 유료 멤버십 팬십을 출시했다. 뭐 이름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 먼저 내보내는 시끄러운 게 이거죠. 팬십이 똑같죠. 사실 내용 자체는 위버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콘서트 예매, 뭐 스페셜 영상 들어와서 스타가 직접 운영 설계하는 방식인데, 약간 다른 거는 네이버는 말 그대로 오픈마켓처럼 열어놓은 거고, 스타라는 너희들이 직접 들어와서, 유튜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까, 아무나 들어와서 한번 해봐 이렇게 열어놓은 거고, 아까 전에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오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지금까지 안 가고 있죠. 고르고 고른 옥석들만 현재까지는 들어와서 하고 있죠. 이건 완전히 오픈이고 옥석들만 하고 있고, 뭐가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경쟁이란 거. 우리의 경쟁자는 SM, JYP, YG가 아니라 네이버란 거.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쟤네도 네이버도 딱 보시면은 팬십 얼마입니까? 4,400원 한 달 25,000원 39,900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이 구독 경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는 SM이 아닌 네이버라는 거죠. 사실 빅히트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네이버가 낫죠. SM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카카오나 네이버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0조죠. 카카오 30조예요.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큰 데가 경쟁사가 되고 자기가 플랫폼이 돼야 그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없을 테니까, 이런 걸이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형들의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엔터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죠. 아직 모르는데 이런 거를 꿈꾸면서 원싱어 원더를 넘는 넥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의장님이 말한다는 성공 재생산 시스템, 결국 BTS를 넘는, 원싱어 원더를 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의 성공, 그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엔터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이란 평가가 더 어울린다는 거고, 혁신이란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강력한 서사,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월드 오브 위버스가 될 수 있을지. 야, 여기 잘못 들어가면은 20대가 없어지더라. 야,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월드 오브 위버스를 시켜준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은 아직도 그거 하고 있대더라.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다행입니다, 다행. 저는 다른 와우를 하느라고 20대가 홀라닥 날아갔거든요. 어휴, 야, 여러분들은 요 와우를 통해서 그 제꼴 날 수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뭐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또 나와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월드 오브 위버스의 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빅히트가, 네이버가 자기들이 경쟁자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정말로 성공해서 위버스가 됐던 뭐가 됐건 하여튼 우리나라 플랫폼 뭐 하나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공하는 그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들고 있었으면 하여튼 뭐 모두가 그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으면 합니다.